고전을 모르면 고전한다. Y주유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지난 시간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 이제 맹자의 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작은 이제 하늘이 일천, 벼슬 작으로 이제 한자를 볼 수 있는데요. 하늘이 내려준 벼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벼슬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착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은 착한 본성 네 가지, 즉 인, 사랑하는 마음, 의, 정의로운 마음, 예, 겸손하고 조화로운 마음, 지, 지혜로운 마음. 원래 이 네 가지 인간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가꾸어 자율주행처럼 작동되게 한다면 하늘이 준 벼슬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한 본성 네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임무를 맡겨도 잘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조직에 속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러한 사람이 직장을 구할 때 참된 CEO는 바로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나 명예가 목적이 되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한 본성을 갖추면 부와 명예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할 때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좁은 시야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사물의 이치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안목을 키워주는 듯합니다. 높은 안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화두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맹자의 가르침 가운데 천작, 이 하늘이 내려준 벼슬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또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천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맹자가 이야기하는 항산이 항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자, 먼저 이 인작, 이 지난 시간에 알아본 천작과 이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작은 이제 천작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작은 이제 한자를 좀 살펴보면 사람인 벼슬작입니다. 즉 이제 사람이 준 벼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조직에서 맡은 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벼슬을 준 사람, 그 조직이 우리가 CEO 또는 최고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속한 조직에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임명받았다고 할 때 이 착한 본성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 그 직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사권자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 착한 본성과 전문성을 겸비하면 다른 직장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신의 착한 본성을 개발하고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천작, 하늘이 내려준 벼슬과는 달리 이 인작은 사람이 이 내려준 벼슬이기 때문에 그 벼슬을 준 사람이 언제든지 또다시 이렇게 걷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 착한 본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이제 있다고 하면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서로 이제 상생하면서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직업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직업에서 이 직자라는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조직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 즉 직위만 지키려고 한다면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업에서
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업을 지키는 것을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직접 자리는 저절로 찾아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직업에서 직은 이 자리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쓴다면 오히려 직업을 또 잃을 수 있고, 이 직업에서 업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면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항산이 항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항산이 항심이다. 맹자 양해왕편 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이제 이야기한 이야기죠. 한자를 좀 살펴보면 일정한 항, 생산산, 일정항, 마음심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어느 날 이제 제나라 중국의 이제 선왕이 정치에 대하여 이제 맹자에게 묻죠. 이때 이제 맹자의 답변이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면 왕도의 길은 자연히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항산, 즉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갖추게 해야 백성들이 일정한 마음, 즉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으면 백성들이 이제 방탕하고 부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자립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위법을 할 때 백성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마치 고기를 잡기 위한 거물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등 따뜻하고 배가 좀 불러야 이 마음도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뭐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 문장을 접하면서 이제 고전이 주는 어떤 그 아름다운 힘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국 시대로 대혼란의 전쟁 시대였죠. 백성의 먹고 사는 편안함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제후국들이 서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야국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가 땅에 짓밟힌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시대에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가 왕이 추구해야 할 최고 덕목 가치라고 주장한 사람이죠.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00년 세월을 넘어 백성의 편안함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역시나 이 백성들의 의식주 해결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당시 왕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가치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리더의 최고 가치, 어떤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풍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시대를 넘어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든 기업이든 어떤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가능하도록 경제력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요즘에도 뭐 TV 등을 통해서 이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우리 지도자들의 좀 더 세심한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존보다 우위의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더, 지도자의 최고 가치는 구성원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구성원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명랑해전이라는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명랑해전 출전을 앞둔 저녁, 이순신 장군 아들이 작전 사령부 찾아와 이순신 장군과 나눈 대화에서 리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명랑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12척의 배를 갖고 일본의 133척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해서 전승을 이룬 것이죠. 네. 이때
이때 이제 그 명랑해전 전쟁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 아들이 왜 전쟁을 해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쟁이 임금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들이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다시 묻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죠. 아마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해서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을 각각의 가정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장군의 어떤 목적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충이라는 개념이 가운데 중자와 마음심을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자기가 맞는 직분에 충실하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애민 정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순신 장군도 고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와 너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또 철저하게 실천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얘기했듯이 이순신 장군도 그 직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업무에 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도 좋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장수들은 장수에게 주어진 직분이 부하 직원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리더가 이제 의무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권리를 추구할 때 우리가 이제 조직은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역사는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리더의 자질, 이 덕목이 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또 운명까지 결정짓게 되는 것 같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좀 오늘 우리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제 항산이 항시입니다. 즉 일정한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개인의 조직도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업이라는 개념에서 직위만 추구하면 직을 잃고 직업에서 즉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역시나 이 고전은 또 현재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가을이 정점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잎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주 국화잎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YGU 영산대학교 이동성 박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